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학과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회차와 3회차에 걸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4회차 수업에서는 여러분 학과, 응급구조학과에 맞춰서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지원독립 및 입사 후 포부, 즉 LMS 사이트에 업로드해야 되는 워크시트의 그 자소서 항목을 어떻게 우리 학과의 사례에 맞춰서 한번 써볼 것인지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우리 응급구조학과를 전공하고 나면 어떤 업무들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런 업무들에 적용해서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되는 직무 역량의 키워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무 역량 키워드로 어떻게 4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인지 그 작성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과 제가 1주차 취업 전략 수업 때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처음부터 자기소개서 쓸 수는 없다. 그러면 그 단계별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했던 그 화면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력서와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업무는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이 채용 공고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자격 요건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는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희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채용 공고 속의 자격 요건이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이나 경험이나 자격증의 활동과 어떤 부분에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매칭시켜 보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과연 채용 공고 속에서 요구하는 그 인재에 내가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고를 분석하고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에 내가 얼마나 자격 요건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연결해 본 후에 이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다. 그때 내가 지원하는 업무에 맞춰서 직무 역량 중심으로 쓰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1단계와 2단계의 굉장히 어렵고 험난한 산을 거쳐서 이제는 대망의 우리 학과별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지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시도해 보시고 내가 배운 것들을 적용해서 활용해 보심으로써 조금씩 어떻게 하는 것들이 방법이겠구나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체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전공을 하고 취업할 수 있는 분야, 어떤 분야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응급구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인명구조원인데 수상 쪽에서의 인명구조원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 쪽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우리 전공을 하고 나서 다양한 사회 분야로 진출할 수 있지만 수업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소서를 쓸 때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에 맞춰서 내가 자소서를 쓴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역량을 강조하면 좋은지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우선 워크넷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응급구조사가 하는 업무의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응급구조사에 하는 수행 직무로는 응급환자의 신고 접수에 의해서 필요한 준비를 하고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서 필요한 처치를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장에서의 긴급한 처치가 끝나면 가까운 응급의료시설로 환자를 이송하는 게 그들의 업무이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상태를 잘 기록해서 진료의사에게 보고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응급 차내 장비를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장비는 정비나 교체하고 또는 의료용 소모품이나 비품들을 여러분들이 잘 챙기는 것도 응급구조사가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력이나 리더십이나 성취, 노력 등의 역량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응급구조사가 하는 일이 있고 이런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들이 있으니 우리가 응급구조사에 정말 지원해서 왜 나를 뽑아야 되느냐? 자소서를 쓴다면 다른 어떤 키워드보다도 배려나 분석적 사고나 협조나 리더십 등의 역량을 강조해서 자소서를 쓰면 좋겠다는 거죠. 자소서에 여러 가지의 우리의 강점과 경험을 얘기할 건데 무작정적인 강점이나 경험을 소개하기보다는 이런 응급구조사 업무에 연결될 수 있는 강점들을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거란 뜻입니다. 직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취업을 하는데 임명을 구조하는 임명구조원 쪽으로 취업하게 된다면 그 자소서는 어떤 방향으로 써주면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임명구조원이 하는 일을 먼저 좀 한번 알아보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강점들을 소개하면 좋을지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임명구조원이 하는 업무를 보면 장례를 순찰하거나 아니면 관망대에서 안전사고의 여부를 관찰하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안전에 위배되는 사항을 적발하고 경고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역할도 이런 구조원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입니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구조 응급 조치를 내리고 심폐소생이나 구급약품 등의 처치를 하는 것도 구조원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더불어 의사나 간호사에게 사고 당시의 상황, 응급처치의 내용을 설명해야 되고 맨 끝에 보면 예를 들어 수상임명구조원이라면 수상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적합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이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임명구조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의 역량이 필요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응성 또는 사회성 또는 자기통제 같은 것도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수상임명구조원 같이 임명구조를 하는 사람들의 임명구조를 하는 업무에 내가 정말로 채용되어야 되는 이유와 어떤 자소서에서 강조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건 여기서 얘기했던 자기통제나 사회성이나 배려심 같은 것들이 자소서의 항목의 어딘가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로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더 좋은 서류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실제 자소서를 하나씩 써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항목인 성장 과정을 작성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차 강의에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성장과정이라는 항목에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 의도 그리고 작성 방향 함께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그 내용을 아주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과정의 질문 의도는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지원자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건 또는 인물을 되새기고 이 사건 또는 인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이 지원자가 이런 사건이나 인물로 인해서 어떤 점이 변화되었는지가 소개될 수 있다면 충분히 면접관이나 평가자가 보고자 하는 부분에 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자신이 성장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나 생활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왜 이런 기준과 생활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는 것도 성장 과정에서 면접관들이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험이나 원칙을 통해서 지원자는 현재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가치와 기준에 무엇인지를 좀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여러분이 응급구조 또는 임명구조 이런 쪽의 직무를 선택하시고 직업을 선택하시게 된다면 내가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내가 이런 분야를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결정하게 됐던 어떤 결정적 이유 같은 것을 함께 작성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는 내가 실제 내용을 작성할 때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얘기하고 왜 이런 점이 본인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 그 배경을 성장 과정의 테마 중에 하나의 경험을 뽑아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성장 과정 속에서 형성된 자신의 가치,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그래서 이런 중요한 가치나 원칙을 기반으로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
회사 생활, 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직무 역할에서 어떠한 역할과 필요한 일을 할 것인지를 연결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성장 과정의 방법으로도 매우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원하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의 경우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경험들을 작성하심으로써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러한 직장인이 되고자 한다라고 직업인이 되고자 한다라고 여러분의 뜻을 밝혀주신다면 더없이 좋은 성장 과정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작성된 성장 과정의 사례를 한번 보면서 그 작성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저는 연예인이 현직 소방대원들과 인명을 구조하는 SBS의 심장이 뛴다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습니다. TV 속 소방대원들은 멋지고 늠름해 보였습니다. 타인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오고 좋은 순발력과 강한 정신을 가졌던 저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꼭 하고 싶어서 응급구조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과에 진학하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열심히 공부하였고 학과 생활에도 열심히 임하여 국가고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꿈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되어 저의 꿈을 꼭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사례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그 응급구조와 관련된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였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안에서 응급구조사의 직업을 탐색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런 강한 정신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국가고시 같은 것도 패스했으니 내가 정말로 이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일에 지원한다 또는 이 일을 하고 싶다. 성장 과정에서 직업 선택의 계기 또는 직업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게 되면 좋은 글의 구조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과 같이 작성하시는 사례도 의미 있고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어떤 응급구조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공통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 내 봉사 동아리를 통해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식사 보조, 말벗이 되어드리며 어른들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자율 동아리로 학교 수업 이외에 직무와 관련된 체험이 가능한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 보건 관련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MRI 동아리와 BMD 동아리로 활동을 통해 직접 장비도 다루어 보고 초음파를 이용하여 간단하지만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인명구조와 관련된 동아리 수업들도 듣게 되면서 저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삶에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공부하였으며 응급구조학에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저는 리더십을 가지고 타인의 삶을 지키는 응급구조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의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물론 대학의 경험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내가 보건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 구체적으로 MRI 동아리나 BMD 동아리 같은 걸 하면서 보건 계열 동아리를 했고 거기에서 쌓았던 경험들이 이 일을 하게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아주 좋은 설정들을 해주었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뭔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응급구조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타인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응급구조사가 되고 싶다라는 자신의 직업적 포부까지 드러내는 성장 과정으로 아주 잘 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응급구조학을 선택하게 됐던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성장 과정에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많던 중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또래 상담자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외되거나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상담해 주는데
큰 역할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저 스스로도 더욱 성장했으며 친구들의 관계나 학교 생활에 더욱 적극적인 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성격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에 도움을 드리는 데 보탬이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캐셔 업무를 시작으로 물건을 정리하고 포장 업무를 하고 전화 응대 등을 하였고, 일손이 부족할 때에는 손수 배달 업무까지 하면서 마트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주어진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언제든지 저의 일처럼 최선을 다했고, 일 정말 잘한다, 그 소리를 저 스스로 더욱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만들어주는 계기 또한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 2년 넘게 일을 하면서 계속 일하기를 원하셨던 사장님의 권유가 있어서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방학마다 이런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의 성장 과정을 조금 더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성장 과정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성격적 장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학교 때 자신이 또래 상담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상담자로서 도움을 주었던 타인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사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 계기도 부모님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고,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게 자기 업무를 잘했던 것들을 아주 여기 파란색 글씨로 보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 일을 잘한 어떤 사례를 통해서 나는 굉장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타인을 생각하는 이타적 마음과 책임을 다하는 행동이 내가 응급구조사가 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로 맨 마지막에 연결을 해서 쓴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장 과정의 모든 내용이 반드시 응급구조사, 인명구조원이라는 직업에 연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입니다. 물론 연결을 하면 더 그 글이 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항목의 글이 내가 원하는 직무와 연결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성장 과정의 그 사례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이타적인 사람이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만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항목으로 성장 과정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성장과정, 응급구조사로 여러분이 성장과정을 쓰시는 3개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례를 읽고 나서 어떤 분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어떤 분은 너무 잘 썼다, 나도 저렇게 한번 써봐야지 라고 해서 본인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 이유를 연결해서 쓰실 수 있는 분도 분명히 이 자리엔 계실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글을 쓰기가, 이렇게 여러 줄의 글을 쓰는 게 그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개인적인 편차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은 글들을 한꺼번에 다 완벽하게 쓰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글쓰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3개의 사례를 좀 보시면서 그들 사례 중에 나와 비슷한 게 있다면 조금 가져다가 여러분의 사례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물의 시작은 어떤 면에서는 모방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정말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글을 쓰고 싶은데 그 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사실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저는 제가 보여드렸던 사례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그 어떤 사례로 약간씩 단어들을 바꿔가면서 내용을 채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1차 목표는 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 여러분에게 제공됐던 워크시트를 작성하고 그 워크시트 안에 자소서를 완벽하게 작성하셔서 LMS 시스템상에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업로드하는 과정들이 누락되게 되면 단순히 성적이 패스냐 페일이냐를 못 받는 그것도 있지만 서류가 없어서 자소서를 못 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따라서 이런 강의를 함으로써 여러분이 도저히 안 되겠으면 몇 줄이라도 나와 비슷한 것들을 좀 가져다가 여러분의 사례로 쓰시고 내가 자소서가 이렇게 준비됐다는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스스로의 자신감으로 느끼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리는 많은 사례들 속에 본인이 좀 테이크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활용해 보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례와 함께 작성하는 성격의 장단점 항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격의 장단점에서 지난 3주차 때 질문의 의도가 뭐였고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 강의에서 시작과 함께 성장 과정을 작성했던 실제 사례를 죄송합니다. 성격의 장단점을 작성했던 실제 사례, 학창 시절과 지원 동기 작성하는 사례를 함께 보면서 여러분의 자소서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3주차 성격의 장점 그리고 단점은 어떠한 방향에서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다. 질문의 의도를 설명드렸었죠.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원자 본인이 생각하는 성격의 장점이 뭔지, 그리고 이런 강점은 어떤 식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는지, 이런 강점을 발휘해서 지원자 본인이 뭔가 책임감을 발휘해서 성실함을 발휘해서 소통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성격의 장점이 앞으로 회사 생활이나 업무 생활에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그 연결점도 한번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질문일 수 있었습니다. 성격의 단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자신이 조금은 솔직하게 나의 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가 초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왜 내가 이게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써주실 수 있다면 매우 좋겠습니다. 다만 성격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이런 단점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계기, 이유를 함께 써주실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이게 본인의 단점인 줄 알고 이런 단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이런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나가고 있는지 까지를 연결해서 써주시면 좋겠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격의 장점과 단점의 작성 방향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장점을 명확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끔씩 성격의 장점 항목에 장점을 5개, 6개씩 열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의 장점을 쓰기보다는 한 가지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장점을 형성하게 된, 내가 이런 장점을 갖게 됐던 어떤 나에게 이런 장점을 키워주게 됐던 경험을 쓰시거나 이런 장점을 발휘해서 뭔가를 성공하고 뭔가 인정받았던 경험을 쓰시게 됨으로써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장점이 정말 나의 것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이러한 장점이 회사 생활이나 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점인지를 여러분이 연결해서 설명하실 수 있다면 이 또한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단점의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단점이 무엇인지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예시를 들었었죠. 그때도 고민이 많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신중하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단점인데 다시 말하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가 반드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질문은 단점이었는데 단점 항목에도 내가 장점을 얘기하게 되는 건 질문에 맞지 않는 그런 답변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격의 장점이 성실함이라면 성격의 단점은 내성적인 거다. 이렇게 전혀 다른 성격의 두 단어를 장점과 단점에 써주시는 것들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의 경우에는 이런 단점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그 계기를 반드시 써주시고 이런 단점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현재 어떻게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의 과정과 그 노력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써주시게 되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성격의 장단점 항목이 구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 우리 응급구조학과에서 전공을 하게 되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직무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직무에 맞춰서 성장 과정과 성격의 장단점, 작성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학창 시절과 지원 동기에 대해서 연이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